안녕하세요. 미진언니 아이롱롱입니다. 자, 항상 아이롱펌을 모든 분에게 전달을 정확히 하고 싶은 미진언니인데, 자,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즉각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댓글에 대한 답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댓글 먼저 보실게요. 자, 흰머리가 뿌리 2cm 자라오면 연화는 어떻게 할까요? 염색하고 해야 균일한 연화가 되어서 뿌리가 살 것 같은데 왠지 물이 다 빠질 것 같아 흰머리 부분에 약을 먼저 하고 발랐는데 짧아서 데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일단 질문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자, 흰머리가 뿌리 2cm 자라왔다는 것은 보통 새치가 한 달 조금 더 됐다는 뜻이죠. 그죠? 한 1.5cm 정도 한 달에 자라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다는 분인데 보통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면 흰머리 염색도 해야 되고 이제 펌을 해야 되는데 펌은 이제 연화펌, 열펌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고객님은 항상 바빠. 흰머리도 염색을 해야 되고 펌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 몰라. 동시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 봐요, 이 원장님이. 그래서 염색을 해야 균일한 연화가 돼서 뿌리가 살 것 같아라는 뜻은 일단 이렇게 모발이 왔을 때, 자, 두상입니다. 모발이 자랐을 때 2cm. 이 부분이 신생부예요. 자, 2cm 부분이 보통 뿌리 볼륨의 시작이죠. 한 3cm 정도까지가 뿌리 볼륨을 많이 쓰고 있는 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댓글에 이분은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일단 균일한 연화가 된다는 거는 자, 신생부가 자랐고 이미 염색이든 많은 시술을 한 손상부입니다. 손상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색을 하고 난 뒤에 연화를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은 뿌리가 잘 살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염색하고 이제 펌을 동시에 하게 되면 물이 다 빠질 것 같아. 물이 다 빠질 수 있죠. 자, 흰머리 염색을 이제 했는데 펌도 했어요. 그러면 흰머리 안쪽에 있는 흰머리가 나와요. 그죠? 그거는 우리 모든 미용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흰머리 부분에 약을 먼저 발랐는데 짧아서 데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댓글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자, 질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신생부하고 같이 연화를 볼 때 염색을 먼저 하면 연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자, 염색을 하고 난 뒤 연화를 하고 나면 흰머리 했던 부분이 빠져서 흰머리가 나오면 손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짧아서 데미지 걱정이 된다는 말은, 자, 이 부분의 데미지를 뜻하겠죠? 우리가 짧은 부분에 약액을 도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항상 이렇게 경계선, 이게 목 부분이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릴 건데, 모든 제가 하고 있는 답들은 내가 이때까지 시술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겁니다.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시든지 조금 도입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시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 새치 염색하고 연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새치를 염색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연화를 하게 되면 물 빠짐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 동시 시술일 때, 자, 이분은, 그러면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그러면 염색을 먼저 오늘 하시고 다음에 파마를 하시죠? 아니면 오늘 파마를 하시고 다음에 염색을 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손님이 나는 시간이 없어. 같이 해줘. 이러면 동시 시술이잖아요. 동시 시술일 때, 자, 이 뿌리 부분이, 자, 2cm 이하. 2cm 이하일 때는 펌을 먼저 하세요. 펌을 먼저 하시고, 자, 물 빠짐이 걱정되시면 펌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3%로 희망색에, 자, 여러분들 흰머리 염색에
3%를 해서 펌 후에 착색을 시키면 되는데 보통 한 15분에서 한 20분 되면 착색이 깨끗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로 검은색, 좀 짙은 색을 뜻하는 겁니다. 짙은 색 할 때는 힘 2cm 이하 할 때는 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로 착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6% 쓰시면 머리가 풀릴 수 있어요. 항상 3%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2cm를 초과한다는 뜻은 2cm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2cm가 넘을 경우에는 좀 길잖아요. 길 때는 염색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염색을 먼저 하시고, 염색을 먼저 하실 때는, 자, 물 빠짐이 먼저 있으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희망색보다 1레벨 어두운 거 써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걸 써서, 왜냐면 물 빠짐에 색소가 빠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먼저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펌을 해주시는 게 낫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 시술을 할 때, 자, 오늘 손님을 설득을 시켰어요. 내가 이 손님의 머리가 손상이 갈 것 같아서 분리 시술을 시킬 때는 항상 오늘 염색하시고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펌을 하시는 게. 왜냐, 이미 뿌리 부분이 염색이 되어 있고 동일하게 염색이 되어 있어 손상 부위잖아요. 다음에 오셨을 때 약액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똑같은 약으로 발라서 시술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염색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뿌리 볼륨도 훨씬 더 잘 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다음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동시 시술일 때 연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자, 동시 시술일 때는 펌하고 염색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자, 알칼리가 문제예요, 알칼리. 자, 알칼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건강한 머리는, 자, 염색도 알칼리가 많이 들어간 거를 써야 되고, 펌도 많은 걸 써야 돼요. 건강한 경우에는. 자, 팽윤이 되게 있기 때문에 염색을 먼저 하든 펌을 먼저 하든 다음 작업에 있어서 무리수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칼리 때문에. 그래서 염색을 하고 난 뒤에 펌을 했다 그러면 염색의 색소가 조금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발이 부풀어져 있고 팽윤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작업화돼서 자기가 들어간 그 염색이든 펌 하는데도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72시간 정도 지나야 되는데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면 또 알칼리 썩이 돼요. 그러면 모발이 또 부풀리면 안에 내가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화학적인 물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색소, 한원제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알칼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는 알칼리 있는 거를 정식으로 쓰시고 이거 먼저든 쓰시고 두 번째 하는 거는 알칼리를 조금 죽여주셔야 됩니다. 자, 알칼리를 죽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자, PPT를 쓰거나 아니면 염색에는 따로 뭐 알칼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펌 할 때 중성 제품을 써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알칼리도를 낮춰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동시 시술할 때 조금 편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목 부분에 이 건강모고 손상보다 그런데 이 경계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미 PPT를 뿌리면은 자, 우리 모발은 뭐예요? 손상이 되면은 다공성 모발이라 하죠. 구멍이 뻥뻥뻥 난다 그랬습니다. 구멍이 뻥뻥 나면 자, PPT를 뿌려주면은 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한 10개가 들어가고 구멍이 조금 작은 부분에 뭐 7개 이런 식으로 작게 들어가요. 구멍이 그냥 물 엉덩이처럼 되어 있는 물 PPT에 들어가서 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미 PPT를 뿌리고 나면 요 경계선에는 PPT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쪽에 약간 그나마 건강한 부위는 PPT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을 이렇게 써가지고 경계선까지 발랐다 한들 이 부분에는 이미 손상모를
조금 타서 만드는 결과가 똑같아요. 이 부분 이해를 조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적절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당구장 마크에서 자, 조금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뿌리 볼륨 작업 시, 자, 모질이 약할수록 미리수를 적게 하라. 자, 뿌리 볼륨을 할 때, 자, 모질이 약한데, 자, 우리가 볼륨을 엄청 이렇게 우아하게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은데 모질이 약한 머리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컬을 걸 때도 모질이 약한 모발은 자, 컬을 어떻게 걸습니까? 조금 더 가는 걸 걸죠. 왜냐하면 굵은 컬을 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늘어지기 때문에. 뿌리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하고 손님은 조금 이렇게 굵게 이렇게 올리고 싶지만 모질이 약하면 약할수록 미리수를 적게 해야만이 뿌리가 살지. 안 그러면은 모질은 약한데 미리수를 굵은 거에서 뿌리를 살렸다. 찌그러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사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철사, 얇은 철사와 굵은 철사를 봤을 때 지주대를 했을 때 얇은 철사는 빨리 부러지지 않습니까?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절대로 과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질이 약한데 미리수를 굵은 걸 쓰시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자, 예외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한 예외입니다. 예외. 자, 모질이 굵어도 자, 모류가 심하다. 모류가 심한데 이미 이거는 덩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덩쿨 부분이 없네. 자, 두상에 자, 모류가 심하다는 것은 요렇게 자라야 되는데 머리가 자라야 되는데 모류가 심하다는 것은 요렇게 두피를 타고 도는 머리들 있죠. 이해되시나요? 두피를 타고 도는 머리, 꼭 담쟁이 넝쿨 같은 모발들 있죠. 그런 이렇게 타고 도는 모발을 내가 모질을 굵다 해서 미리수를 굵게 한들 이게 타고 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볼륨이 생기지 않아요. 이미 타고 있는 이 머리를 세우셔야 돼요.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4mm든 6mm든 이미 어느 정도 세워놓고 다시 한 번 더 볼륨을 잡아줘야 된다. 2번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댓글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말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댓글 다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늦게 답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답이 조금 길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진 언니 아이롱은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아이롱을 전달하고 열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합 부분에 있어서는 자, 멤버십 가입에 고급편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투자하셔서 들어가서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꼭 제가 돈을 써서 들어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일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 댓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